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주장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의 과정을 공개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힌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측이 지난 15일 개최된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 관련해서 북한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고 민간단체에 대해 위협까지 가한 것은 유감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15일 열린 군사 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측은 서해상에서의 교전의 원인은 북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월선에 생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과 북방 한계선은 서해 유일한 해상 경계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장은 자신들이 설정한 소위 경비 계선을 우리 선박이 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NLL을 무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북측이 NLL을 북방 한계선을 무시하는 의도와 우리 언론과 또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공개 회담 문제와 긴급 단독 접촉 제의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북측이 지난 7일 통지문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교전과 관련해 긴급 단독 접촉을 제의하면서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일 전통문을 보내 북방 한계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관련 사항을 고위급 접촉이나 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북측이 다시 8일과 10일 두 차례 더 전통문을 보내왔고 우리 정부는 이에 국방부 정책실장을 대표로 15일에 비공개 군사 당국자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도 하루 전인 14일 대표단 명단을 통보할 때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해 왔었다고 국방부는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넓혀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가는 국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민관군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한 점을 찾아내 해결책을 마련한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민과 소통의 신뢰를 얻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 새로운 국방행정 패러다임인 국방 3.0. 전 부서와 기관에서 제출한 70여 건의 사례 중에서 국방 3.0 우수 사례로 뽑힌 10건을 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선 백승주 국방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3.0 자문단과 국민참여당 등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이 소통하고 개방하고 협력함으로써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선 지자체와 국방부, 군부대가 협업을 통해 일의 효율성과 합리성, 공감대를 높이는 방식의 업무를 제시한 군사시설 재배치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고 군시설 규제 행정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군과 지자체의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나 부대 이전과 같은 군사시설 규제에 관련돼서 외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뵙고 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협의를 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신원 확인용 DNA 보관 사업, 국방민원 콜센터의 상담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방 3.0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엄현성 중장이 제24대 해군 작전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엄현성 사령관은 1981년 해사 35기로 임관한 뒤 전남함장과 합참 해상작전과장, 진해 기지사령관, 이함대 사령관을 거쳐 해군 참모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폭넓은 지휘 경험과 군사적 식견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엄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군의 존재 가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유사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즉각 반응하고 신속 정확하게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최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여간 작전사령부를 이끌어온 23대 사령관 정호섭 중장은 지휘권을 이양하고 해군본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 2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인원 중에는 올해 입학 전형부터 적용된 군 적성 우수자 6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합격자는 남자 779명, 여자 53명 등 모두 832명으로 이는 군 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 최종 합격자 62명을 포함하는 수입니다. 군 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 제도는 학업 성적 위주로 선발하던 기존 입학 전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신입생 정원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수능 시험 이전의 적성 평가와 체력 검정 등을 통해 선발하는 겁니다. 적성 우수자로 우선 선발된 인원은 수능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차 시험은 조별로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면접, 체력 검정, 신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차 시험 중 면접은 집단 토론, 약술 시험, 개별 면접, 심리 검사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이 적용돼 논리적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외적 자세 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는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수진과 훈육요원 등으로 전담 연구팀을 구성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15년도 육사 신입생도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0일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육군사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이 모범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기관을 선발하는 제1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16일 대전 계룡 스파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선 창원시청이 전문 심리상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복무 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복무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론 장애학생 활동 지원 공로로 전주 덕진초등학교 이현준 요원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결손가정 아동을 성실하게 돌본 공로로 구세군 대구지역 아동센터의 한지용 요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3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 지원에 공이 큰 복무기관 담당 직원 34명과 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5명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육군 2공병여단이 춘천 소양 2교의 전신인 프랭크포니 브릿지 기념비 이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프랭크포니 브릿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8일 미 6.2 건설 공병대대가 건설을 시작해 26일 만에 완공한 나무다리입니다. 미 24사단 19공병단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 중 전사한 프랭크포니 대령의 이름을 따 다리 이름이 명명됐지만 이를 기리는 기념비가 외딴 곳에 위치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2공병여단과 춘천시는 기념비를 춘천 의하모에 위치한 소양강 처녀상 인근으로 이전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양 2교와 그 전신에 담겨져 있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과 상흔을 기억하고 춘천시 역사의 일부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데니얼 라슨 주한미군 공병부장을 비롯해 6.25 참전 유공자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군의 항공안전관리단이 소방방재청 소속의 항공대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4흘 동안 항공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조수 충돌 예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강의실, 소방방재청 소속 헬기조종사와 정비사, 구조사 등 항공대원 30여 명이 공군조종사 비행안전교관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공군이 특별히 마련한 항공안전 직무교육 현장 모습입니다. 교육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비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목은 첫째 날엔 헬기 중심 사고 사례, 둘째 날엔 항공대원 간 상호 의견 조율과 대화 기법, 셋째 날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착각에 대한 이해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대외 기관과 관련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6일에는 조수충돌 예방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군기지와 공항 간 조수충돌 발생 정도 비교와 조류의 생태적 특징에 따른 항공기와의 충돌사고 예방법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군 항공안전관리단장 윤준노 대령은 조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협업과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의의는 그간 조수충돌 예방을 위한 민, 관, 군의 다각적인 연구 결과와 여러 가지 방안을 소개 및 토의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석하신 현장의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노하우를 서로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공군 항공안전관리단은 앞으로도 항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16일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정책부서, 야전부대와 인접부대, 그리고 각군 리더십센터 관계자 등을 초청해 육군 리더십 상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전사 기질을 갖춘 리더 육성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병영 혁신과 인권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군 리더십과 상담 분야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는 군 리더십과 상담 교육 10년 변천 과정 고찰, 미래에 요구되는 리더의 역량, 군 리더십 교육 혁신 방안 등 모두 3가지 논제를 가지고 참석자들의 발표와 지정,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육군 리더십센터 연구개발처장 양원석 대령은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리더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군 특성에 부합된 리더십과 상담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며 유격훈련을 마친 우리 훈련병들은 사격을 통해서 한층 더 향상된 전투 능력과 자신감을 키웠는데요. 사격훈련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 기억 속에는 그 0점 조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참 못했던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 들어가서도 사격을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야전 교육대로 올라가기 하루 전 신병교육대 야외 교육장. 해군 618기 훈련병들은 사격 교관의 설명으로 지급받은 M16 소총의 특성과 기능들을 익혔습니다. 사격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조준 방법, 사격 자세까지 하나하나 터득해갑니다. 명중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준과 견고한 자세, 그리고 호흡까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예비 사격술 교육으로 사전 감각을 익힌 훈련병들. 이제 야교대 사격 훈련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긴장된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교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실수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 알겠나? 예! 병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탄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분명히 교육을 했다, 알겠어? 예! 긴장하고 해라, 알겠나? 예! 사격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실탄 분배대에서 탄약을 지급받아서 다음 탄약을 장전을 하고 앞에 보이는 사선에 진입해서 사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훈육 요원들은 훈련병들에게 지급할 실탄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1인당 지급되는 실탄은 모두 49발. 실탄 49발. 사로에 들어서기 전 훈련병들은 실탄 개수를 확인하며 명중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실탄 49발 이상 사격을 잘하자. 그 실탄을 직접 받았을 때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야교대 사격장은 한 번에 50명이 동시 사격할 수 있습니다. 1사로에서부터 54로까지 늘어선 사수들. 자신이 쏠 표적지를 표적판에 붙이고 다시 사선에 섰습니다. 약간 좀 긴장했습니다. 실제 탄약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거구나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이어지는 사격 통제관의 명령. 사수 빈탄창에 실탄 3발 정전. 소변탄 0.4 준비된 사수부터 사격 시작! 50명의 사수들이 한꺼번에 뿜어내는 총성이 야교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첫 3발은 0점 사격. 표적지를 확인한 뒤 가늠대와 가늠자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6발을 더 0점 사격한 뒤 이번에는 20발의 연습 사격을 합니다. 연습 사격이 끝나고 계속해서 기록 사격을 위한 표적지를 교체합니다. 대장원 훈련병. 연습 사격 표적지를 보니 기록 사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사격은 최종 자기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습 사격 때 감각을 최대한 유지하고 좋은 기록을 내야 합니다. 기록 사격은 연습 사격과 마찬가지로 20발을 쏜 뒤 18발 이상이 표적지 정가운데 표적을 관통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최종 기록 사격을 위해 힘차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록 사격도 끝나고 다시 표적지로 향해 자신의 사격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장원 훈련병은 연습 사격 때만큼이나 기록 사격도 꽤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격지에 잘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보니까 잘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급하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쏘려고 되게 크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쏜 탄피 개수를 다시 확인하고 탄피를 반납한 뒤 최종적으로 자신의 표적지를 확인해 봅니다. 김재엽 대대장 훈련병도 제법 사격을 잘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20발을 다 명중시킨 훈련병이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 다 맞았어? 다 들어갔어. 와. 기록 사격 표적지가 회수되면 곧바로 현장에서 채점에 들어갑니다. 이건희 훈련병 역시 20점 만점입니다. 제가 맞출 줄 몰랐는데 맞춰서 다 맞춰서 신기했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교관님 말씀대로 그냥 숨 참고 침착하게 조준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긴장됐던 사격이 끝나고 야교대 훈련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훈련병들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만 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한 번 넘어야 할 극한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따로 썼는데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료식 날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서 봤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동절기 주요 관심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동절기 주요 관심질환은 인플루엔자와 폐렴, 동상 등 3가지인데요. 네, 겨울철에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병 여러분의 건강이 곧 우리 군의 전투력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